백범 김구. 민족의 지도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 이런 인물을 아버지로 둔 자식의 삶은 어땠을까? 야밤중이 다 됐는데 얼굴이 시꺼멓고 얼굴에도 아버님이 좀 공부가 좀 있다고. 젊은 사람만 두 사람들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더니 할머니 앞에 가더니 꿇어들어 절을 하더라. 어머니 원료로 오시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신아 너 일로 빨리 와. 너희 아버지에 너 인사드려. 김 씨는 중국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건 어머니의 유언이었는데 독립운동가 남편이 자식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을 어머니는 아셨던 것이다. 고아가 될 뻔한 김신을 품은 이는 할머니 광락원 여사였다. 한 집에서 못 살아서 난 그 조모님하고 꼭 같이 할머님은 나를 뭐 옆에 꼭 있어야 되고 난 또 할머니가 꼭 옆에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아버님 편지가 오는 수가 있어. 하도 아버지도 그리웠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아로 자라나 다름없다고. 그래가지고선 뒤에 우편대 가지고서 냄새다 맡아보고 네가 아버지가 침으로 붙였겠지. 그 나도 맡아본단 말이지. 일본의 심장을 노린 두 차례의 의거가 백범 김구 선생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김신과 할머니의 삶은 더 고달파졌다. 일본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 것. 두 사람은 황해도에서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중국도 안전하지 않았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며 일본 군대가 본토까지 압박해 들어온 것. 어린 김씨는 연로한 할머니와 단둘이 중국 여기저기를 떠돌며 생사를 넘나든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죽음, 김신의 전부가 무너졌다. 할머니가 나한테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가 나의 어머니야.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어머니의 불러도 못 보고 어머니 젖꼭지도 물어보지 못하고 할머니 내가 나한테는 전부야. 할머니를 여인 김 씨는 어릴 적 꿈을 위해 중국 공군 군관 학교에 입학한다. 소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원족 여행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왔다는 게 이런데 비행장 몇 대 띄워가지고선 그 뭐 빠른 비행기도 이제 저공으로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이거 참 훌륭하다 이건 말이지. 이거 정말 남자 대장으로서는 저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내가 공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때 소학교 4학년 때 해양 수학여행 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선 평생 동안 잊지 않았다고. 공군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또 있었다. 일본의 무차별 폭격에 폐허가 된 조국을 보며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비행 이론을 익힌 김 씨는 1945년 실전 훈련을 위해 인도 라호르로 간다. 훈련 중 라호르에서 광복을 맞게 되는데 고국으로 당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편지가 주고선 이전 해방도 됐고 이제 아버님 모시고선 국내 들어갔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계속하라고. 독립하더라도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더라도 그런 인재를 다 일부러도 할 텐데 계속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미국으로 건너간 김 씨는 혹독한 비행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1947년 9월 꿈에 그리던 조국 땅을 방문한다. 그리고
한국의 공군으로서 태극마크를 새긴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돼 가지고 우리나라 상공에서 태극기다란 비행기를 타고선 우리나라 상공을 이렇게 비행한다는 건 아주 나로서는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 날다 한강 낯이 내려가지고 나만 아니고 아래 있는 사람도 다 배워두겠다. 그게 날다가 한강 밑창으로 통과했다고. 그걸 타고선 해방된 조국 하늘에서의 비행, 꿈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운명은 생각보다 독하고 모질었다. 광복 후 남과 북은 이념적으로 대립했다. 하나가 아닌 조국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김구 선생은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그리고 얼마 후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만다. 1949년 6월 26일 배후가 의심스러운 세력에 의해 백범 김구 선생은 정의로웠던 삶을 내려놓게 된다.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동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게 되는데 남한의 공군이었던 김씨는 분단된 조국 저편에 포탄을 떨어뜨리게 된다. 일본하고 싸우려고 배운 기술이 글쎄 나라의 운명이 그런지 뭐 어쩔 도리가 없지만 결국은 남북전쟁에 늘 비행기 타고 넘어갈 때마다 이게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군인이라는 사명감과 애국심이 없었다면 버텨내기 힘든 현실 속에 1952년 1월 엄청난 임무가 떨어진다. 북한의 주요 후방 보급로 승오리 철교를 차단하라. 미군과 유엔군이 500회 이상 출격해도 폭파시킬 수 없었던 작전 명령이었다. 하지만 김신대령의 과감한 전술과 대원들의 목숨을 건 공격 끝에 승오리 철교를 폭파하는 데 성공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한 김씨는 1960년 제6대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1962년 주 중화민국 대사로 임명된다. 아버지 때부터 인연을 쌓은 장개석 총통과의 친분과 신임을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이후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쳐 9순을 넘긴 현재 김씨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민족의 보물인 백범일지 속 숭고한 정신과 사랑을 후세에 알리는 데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공무원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김씨는 암살당한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감시의 대상이 됐고 아버지를 폄하하고 음해하는 세력들로부터는 끊임없는 견제와 시험을 당했다. 하지만 그의 조국에 대한 외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1948년 공군에 입대했던 군번 50010 김신소유입니다. 나에게 유일한 소원은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군인이 돼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탈 수 있는가 하는 게 나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